자, 글청개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걸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저는 이 책 읽고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라고 단번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읽고 오늘날 글청기가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판매든 포스팅이든 유튜브든 월 500만원 벌기든 글쓰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글쓰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해법을 줍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 그걸 증명하는 내용도 표지에 적혀 있는데요. 30년 동안 무려 100만 명이 읽은 글쓰기의 고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도 30년 된 책이라 그런지 이 책 안에 적혀 있는 사례들이 올드한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그 왜 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거. 이 책이 저한테는 바로 숨기고 싶은 딱 그거예요. 이제 이 책 이름입니다. 바로 이제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인데 원 제목은 On Writing Well입니다. 30년 기념판이고요. 번역의 묘미겠지만 이 한국판 제목은 좀 임팩트가 좀 부족하죠. 글쓰기, 생각쓰기가 뭐야 대체 이거. 아무튼 잘 번역해서 대박난 대표적인 게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그 영화에서 샤론 스톤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데 진짜 그 미모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죠. 물론 제 와이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 됐고. 글은 뭐니 해도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도입부가 그지 같으면 힘들게 클릭한 사람들 다 나갑니다. 저도 글을 쓰거나 유튜브 첫마디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게 도입부예요. 그런데도 그지같이 글청개입니다라고 뻔한 인사말이나 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도입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입부는 첫 문장이고 모든 문장 중에 그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 우리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봤는데 얼굴에 뭐 코딱지 묻어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코딱지야.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도 크게 내고 키높이 신발도 신고 화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자랑하고 뭐 그런 거 지 않습니까? 첫인상은 그 뒤로 100번 더 보는 것보다 그 첫인상, 그 첫 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을 왜 쓰나요? 판매하려고? 감동 주려고? 뽑히는 이력서 내려고? 상대방한테 어떤 환심을 살려고?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하려고? 아마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테지만 도입부가 그지 같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입부가 약하면 내 글을 보는 독자들도 다 떠나고 구독자도 늘지 않고 상대방한테 감동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돈을 벌지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이 책 저자인 윌리엄 진서는 이렇게 말해요. 도입부가 하는 역할은 그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최상의 도입부는 쓰지 못할지 몰라도 독자를 다음 문장으로만 안내하면 그 역할은 다 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거를 깨우쳐야 돼요. 저도 저보다 7살 어린 와이프를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첫 만남부터 엄청 웃겼습니다. 제가 얼굴로요.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지금 아주 귀여운 아들도 낳고 아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도입부 효과 확실하죠? 플랫폼 노트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누가 썼게요? 네, 제가 썼습니다. 그지 같죠? 뻔하고. 그런데 뭐라고요? 도입부가 최상이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왜? 방문자를 그 다음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그걸로 도입부로서는 충분하다라는 거니까. 사람들은 1초, 2초 만에 나갈지 혹은 더 볼지 결정을 하는데 이 시간을 딱 붙든 거예요. 그럼 소득에 영 하나 더 붙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 노트 홈페이지에 도입부를 읽은 사람이라면 구독자 38만 명인 유익남님께서 먼저 읽고 적어주신 후기도 만나게 되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유익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최상의 도입부를 보고 싶고 나도 그렇게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창작하면 될까? 그게 되면 당신은 숨겨진 천재야. 그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천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아무튼 다른 사이트들 도입부 전부 봐보세요. 저는 발뮤다나 나이키, 뭐 테슬라 같은 사이트를 보면서 영감을 얻긴 했어요. 그런데 그지 같죠? 그나마도 벤치마킹 해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책이나 글도 전부 봐보세요.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걸 노트에 적으세요. 플랫폼 노트 말고 그냥 노트 아시겠죠? 고맙게도 이 책에서도 도입부에서 독자를 꽉 붙잡고 끌고 들어가는 공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참신함, 진기함, 역설, 유머, 놀라움, 비범한 아이디어, 흥미로운 사실, 마지막으로 질문, 이런 걸로 독자들을 확실히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써먹으면 되겠죠. 여기 얘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에.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 수험생한테 너 지금 바짝 안 하면 그 지옥 같은 수험생활 1년 더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알려주는 이 공부법만 쓰면 넌 이번 연도에 합격하고 수험생활에서도 해방된다 라고 도입부에서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뻔하니까 안 볼까요? 그 수험생이? 마음은 정말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 글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클릭 안 하고? 말도 안 되죠. 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전곡을 팍 찔러버리는데 도입부에서는 이 정도만 해주면 알아서 끌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물론 정말 도움되는 거여야
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 책의 1%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말합니다. 글쓰기는 어렵다고. 전 세계에서 글쓰기 분야 최고의 마스터 중 한 명인 이 책의 저자 윌리엄 진서가 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뭐 진서가 있긴 한데 아무튼 박진서. 그러니까 글쓰기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진서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글쓰기는 예술이 아니라 기능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술은 피카소나 미켈란젤로나 그런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느낌인데 기능은 그런 거잖아요. 사과를 잘 깎는다거나 운전을 잘 한다던가 키워드를 잘 찾는다던가 엑셀을 잘 다룬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예술이 아니라. 그런 기능은 누구나 조금씩 연습하고 해보면 실력이 팍팍 느는 것들이죠. 진서는 글쓰기가 바로 이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예술적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뒤통수 진짜 엄청나게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뒤부터 저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글도 쓰고 영상도 촬영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썸네일하고 제목만 잘 지어도 90%는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술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기능이죠, 기능. 진서는 이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 책은 기능을 연마하기 위한 책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100년 묵은 시간장 같은 그런 책이에요. 특히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에서 말한 내용을 오늘날 유명한 작가분들이 조금씩 퍼다가 자기 글에 간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책 직접 읽고 감동을 느끼고 글을 쓰는데 어떤 주제도 하찮은 주제는 없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면 이 책 왜 이제 봤냐고 하실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진서의 글을 읽다 보면 문장이 짧고 간명하고 군더더기가 없는데도 독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보입니다. 꼭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엄격하지만 다정하게 이야기해주는 딱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번역하신 분도 내공이 이 정도면 상당하신 거겠죠. 근데 자꾸 진서 하니까 정말 친구 얼굴 생각나네요. 좋은 글쓰기의 핵심으로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기도 한데요. 좋은 글은 바로 인간미와 온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글은 오로지 한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계속 데려가는 그 생생함에 있다고 말해요. 이건 기교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명료하고 힘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도입부 이야기와 맥락이 같죠. 그럼 과연 이런 관념적인 원칙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진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원칙은 대개 익힐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요. 즉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대목을 글쓰기는 예술이 아니라 기능이다 라는 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정말 필요해서 꼭 읽으실 분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리뷰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정말 읽고 감동받고 너무 고마웠던 부분과 표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리뷰 끝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글 쓰는 이가 팔아야 하는 것은 글의 주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아마 지금 글 안 써지고 헤매는 분이라면 이 말은 아마 평생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 그랬고요. 만약 홍콩 여행에 대해서 글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홍콩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해. 또는 날씨가 7월이나 8월 빼고는 나쁘지 않아. 그런 글들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홍콩에 내 와이프인 앤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자기 와이프인 앤과 중국 식당에 간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먹은 음식 이야기, 그리고 홍콩을 여행한 모험담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쓰라는 거지. 따라서 자신과 아내가 직접 겪은 일들을 말해주듯이 글로 쓰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글을 써야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거죠. 바로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해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글은 사람이 읽는 거고 사람은 사람한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극장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심 별로 안 궁금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이 들어있으니 그런 이야기 요소가 들어있으니 보게 되는 거죠. 그 뒤로도 문장을 왜 짧게 써야 되는지 글을 왜 쉽게 읽히도록 써야 하는지 아주 엄청난 내공들을 이 책에서 전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치과 의사가 이빨 치료를 하면서 가뜩이나 아픈 애기한테 고통을 경험하고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글을 어렵게 쓴다는 건.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냥 아프니? 라고 하면 땡이잖아요. 그렇게 글을 쓰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표현 그리고 가장 생생한 표현만 써도 아주 훌륭한 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감동을 제가 다 없애면 안 되니까 리뷰는 정말 마치고 이 책에 총점 매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입니다. 책 내용은 5점 만점 중에 5점 주겠습니다. 제 책 리뷰 역사상 최초로 만점입니다. 책 끝에 또 개념들을 찾기 쉽게 색인도 넣어놨어요. 색인, 인덱스. 그래서 찾기도 쉽게 해놨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책의 길이, 즉 페이지 수는 몇 점일까요? 네, 한 332페이지로 약간 길어서 5점 만점 중에 4점 주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긴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난이도입니다.
제 난이도 점수는 4점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쉽다는 건데 그러니까 4점이면 쉽다는 거죠. 다만 속독보다는 정독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책이 주는 동기부여도는 4.5점 주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은 내가 아는 걸 쉽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용기를 주니까요. 저 이걸로 하루 1억 벌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총점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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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37점입니다. 4.37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럼 글천기였습니다. 여보세요? 진선이?